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 오늘 고준도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2020년 시작부터 활기를 띠는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 분석한다. 네, 오늘은 IT 특집인가요? 이럴 때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좋겠죠. 오늘은요, 반도체가 잘 나갔습니다. 좀 시장이 주저해서 그렇지 갭상승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펠리스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 이거 한 종목만 갖고 있어도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하셨죠. 네, 오늘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오늘 지금 주가는 아침에 대비해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배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 종목들이 날았습니다. 특히 또 AMD라는 회사가 한 7%대 올라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로 그대로 또 국내 시장에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직 전반적인 동향들이 서버용이나 D램 관련된 쪽은 가격이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PC용이나 이런 쪽의 D램은 정체를 보여도 낸드 플래시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지난 여름 때, 작년 여름 때가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는 지난 도시바의 정전 사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공급 부족과 함께 또 이어지는 하나의 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어지는 계약 가격 자체가 즉 공급하는 가격이죠. 이런 어떤 대량으로 나가는 가격 자체가 약간씩 변하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이 바뀔 것이다. 기대감이 높고요. 또 하나 발표됐던 12월 달 반도체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반도체 12월 달에 잠정 수출이 72억 달러를 넘겼는데 물론 마이너스 18%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8%여도 역성장률이 많이 축소됐다라는 관점들이고요. 특히 D램 수출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27%. 아직까지는 울어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MCP라고 하는 멀티칩 패키지라든가 그리고 SSD 같은 경우 HDD를 대체하는 하드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22% 이상 그리고 또 90%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한껏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도 한 몫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2018년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을 때 기록했던 게 이제 97,700원의 신고가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랐는데 네. 이미 그 옛날 정말 호황기 때 좋아졌던 주가를 다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직 실적은 반영이 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가격이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 좀 고평가된 거예요? 먼저 선반영됐다라는 점에서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투자 전략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미리 원고를 보셨네요. 안 봤어요. 네. 그와 관련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때 가격대를 벌써 터치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런 가격들의 동향들은 일단 IT 업황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때 같은 경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PER 5배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더 못 간다라는 얘기들이 또 많았던 부분들은 앞으로의 업황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대해서 반영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 어떤 실적이나 수치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그 이상에 대한 멀티플을 줄 수 있는 또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오른 부분들 때문에 멈칫할 수는 있어도 그 부분은 오히려 수치가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을 더 붙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국산화 성공 소식도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네. 이제 칼을 빼들면 정말 무라도 썰어야 된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많은 기업인데요. 솔브레인이 불화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호재들만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으면은 네.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가장 예전에 소부장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시운전에 이어서 이제 상용화 이제 뭐가 거의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팔아야죠. 이제. 그렇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서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움직이는 단계는 기대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차익 매물 나온 뒤에 오히려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럴 때는 또 조정 시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또 불산 공장 관련돼서 공장에 대해서 증설을 완료했고요. 거기다가 최고 수준 고순도 불산 대량 생산에 대해서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가서 네.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정부도 힘을 많이 썼다라는 쪽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기업의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첫 번째 국내 자립화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기업 쪽에 납품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량 납품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솔브레인은 오늘 장중에 18%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좀 음봉이 기록된 3.44%의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솔브레인을 포함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시도했던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정부에서도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의 국산화는 계속 추세로 또 정부의 지원이 받쳐주면서 좀 유망한 섹터로 자리 잡게 될까요? 네, 또 지난 테마극을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도 언급드렸던 부분들처럼 정부의 입장이나 어떤 IT 업계의 입장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의 의존도가 한쪽으로 계속 좀 치우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은 생산이 안 될 정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시정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부의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100대 핵심 전략 품목 지원 같은 경우도 아마 성과를 계속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2의 제3의 솔브레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대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일 무역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또 적자를 많이 줄어드는 폭이 나오겠죠.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 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 추이를 한번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적자 폭이 컸었던 대표적인 업황이 좋았어도 20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네. 만들어야 되는 추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가 더 컸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기폭제를 작용하면서 무역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역 수지 자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 추진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분야에 이제 일본이 제재를 걸었기 때문에 네. 일본 기업과 국산화 추진 기업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네. 우리는 오른쪽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도 나왔던 대표적인 흐름들의 동향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솔브레인이나 후성, SK 머터리얼즈와 동진 세미캠 그리고 특히 아직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안 나온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직접 여기서 말씀 못 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지만은 네. 이런 회사들이 가장 또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총정리 차원에서 반도체 이제 투자 전망 2020년 어떤 키워드로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 우주 짚어볼게요. 오늘 앞서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성과가 나고 있다. 이 네. 부분 초점 맞춰줬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 동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얘만 좋다, 얘가 안 좋다, 이게 상황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육성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미리 반영을 했던 만큼 일단 약간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기술적인 측면들은 조정시 비중 확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같은 업황 중에서 꾸준하게 소모품 쪽으로 나올 가능성과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은 소재주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시면서 최선호주는 또 똑같습니다. 지난 테마그 할 때도 말씀드렸고 반도체만 얘기 나오게 되면 DB 하이텍 그만큼 강조한다.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은 일단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소재 프로세스 케미컬의 대표주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 올해도 이런 분위기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DB 하이텍을 안에서의 최선우주로 꼽았습니다. 오늘 좋은 IT 섹터 술목회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울 때 포트폴리오 안에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민수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